저는 컨템포러리 쪽에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컨템포러리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클래식 필라테스 중에서도 기구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볼 수 없는 기구들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클래식 전문가로서 저희에게 오늘 클래식 필라테스 기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컨트롤러즈 필라테스 대표 정고은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대학교에서 클래식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고 지금까지 클래식 필라테스를 연구하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구에는 모던 필라테스랑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더 추가되는 기구와 조금 더 텐션이 다른 기구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라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즈라는 기구는 밸런스드 바디에서 그라츠사의 원래 기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에서 7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 그라임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조세 필라테스의 제자로서 그분한테 설계도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리포머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은 그래도 모던과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네, 일단은 모던 기구와 같은 것은 모양은 거의 같아요. 네. 모양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풋바나 숄더 레스트나 헤드 레스트 이런 위치 이런 것들도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리포머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는 80인치 사이즈고요. 이 기구는 86인치, 더 큰 거는 89인치까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키별로 그래서 보통 80인치는 180까지 사용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키가 크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180 이상인 분들은 86인치, 190 이상인 분들은 89인치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180 분들이 80인치가 조금 작아요. 네, 아무리 여기 힌지 기어바를 넣고 이렇게 캐리지를 밀어도 조금 작아서 한 178 정도까지는 80인치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원래 오리지널 기구는 80인치라고 해요. 오리지널 기구는 80인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조금 더 큰 기구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구 사이즈도 다르게 나오는구나. 네네, 기구 사이즈가 다르고. 그럼 예를 들면 그라츠에서 사도 거기도 네. 여러 가지로 나와요? 아니면 그라츠는 그래도 오리지널만 이렇게 만들고 그라츠에서도 80, 86, 89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라츠는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중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고를 수 있어요. 부드러운 것도 고를 수 있어서 오리지널 리포머가 있고 아카이브 리포머가 있고 그래서 아카이브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조금 더 이 굴러가는 캐리지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러지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하게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셉이 쓰던 그 느낌 그대로를 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산 컨트롤러지가 나오자마자 산 거라서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하고 지금 만드는 또 컨트롤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무겁다, 너무 거칠거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걸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캐리지를 탈 때. 그래서 그 느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중화 있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 클래식 기구를 딱 만나서 하면 그 느낌이 굉장히 새로워서 네. 걸거치거나 싫다기보다는 이 빡빡함 너무 새롭고 좋은걸? 약간 대부분 그때 처음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네. 저를 포함하여 이 기구 너무 탐나는데? 이 생각을 그 느낌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도 또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라츠만 타시는 선생님들은 네. 이 컨트롤러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라츠는 요거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 근데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차이는 바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퀴의 그 조정을 얼마만큼 요 옆에 있는 바퀴가 이 미리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걸거친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퀴.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 네. 그라츠를 잘 타시는 선생님들은 컨트롤러지를 잘 못 타요. 이게 약간 무겁고 걸거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컨트롤러지를 잘 타는 선생님들은 컨트롤러지도 잘 타고 그라츠도 잘 타는 느낌이 있고, 약간 한님쌤처럼 이렇게 약간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라츠만 타신 선생님들은 이거는 너무 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 그라츠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타기에 좋다.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 강사보다는, 그러니까 강사도 타지만 일반 회원들한테 가르치기는 좋다. 그리고 컨트롤러지는 강사들이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느낌 너무 신선한데? 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바퀴도 있고 스프링의 강도도 있어요? 네, 스프링의 강도도 있는데 스프링의 강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그라츠거든요. 요 타워는 그라츠고 네. 이 타워는 컨트롤러지예요. 왜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다르게 굳이? 저는 이제 강사 교육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똑같이 무거운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라츠 스프링이 조금 더 몸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고, 특히 타워나 이런 캐딜락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컨트롤러즈 타워가 더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츠 스프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약간 무거우면서 부드럽고, 네. 얘는 가벼운 듯 무거워요. 네? 네? 저 한 번만 느껴볼 수 있어요? 네네네. 무거운 듯 이거는 가벼운 듯 무거운 이거는 가벼운 듯 가벼운 무겁고 무거운 거? 얘는 묵직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네. 레그 스프링을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햄스트링을 잘 못 쓰시는 선생님들은 그라츠 레그 스프링을 쓰면 허리에 힘을 많이 주셔서 허리가 아프실 수 있고, 이게 특히 무거운 듯 묵직해서요? 네, 약간 후방경사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얘를 컨트롤을 잘 못해서 다 허리로 힘을 줘가지고 꼬리뼈에 굉장히 많이 힘이 통증이 들어가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낮춰서 쓰면 되거든요. 낮춰서 쓰면 되는데 이 스프링이 가져다주는 그 텐션이 조금 달라서 한번 느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게 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자체에도 차이가 있는 완전 거죠? 달라요. 네. 요 스프링은 컨트롤러즈 스프링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죠? 네. 할만하시죠? 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요 느낌이시고. 이게 가벼운 듯 무거운인가요? 네, 가벼운 네. 듯.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약간 컨트롤하기 편한 것 같은데 좀 잘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시고. 얘는 조금 더 묵직하실 거예요. 다시 얘를 뻗으면서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조금 다르시죠? 네. 다시 얘는 약간 묵직하게 부드럽게 무겁고, 쟤는 가벼운 듯 무겁죠. 아하. 그래서 여기를 잘 못 쓰시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잘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꼬리뼈 한번 말아보실래요?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은 컨트롤이 안 돼서 다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라츠밖에 없으면 좀 더 낮춰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컨트롤러지가 있으면 컨트롤러지로 하셔도 괜찮아요. 오호. 근데 뭔가 초기에 저항이 걸릴 때는 뭐 가벼운 거 비슷한데 하다 끝에 가서 확 묵직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꼬리뼈에 힘을 빡 줘버리시니까, 특히 일반 회원들이나 이 스프링을 컨트롤을 선생님은 잘하시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스프링 컨트롤 못하면 얘가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거든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사람들이 잘하고 싶으니까 엉덩이를 계속 조여내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못 쓰시고 엉덩이만 계속 조여내니까 자꾸 치골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통증이 오니까 나중에는 허리가 아프시다는 얘기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동작마다 달라요? 아니면
조금 더 햄스트링을 강화하게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그라츠를 쓰고 네. 원래 스프링은 가벼운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정확성을 주려고 할 때는 그라츠를 쓰고 조금 더 힘을 낼 때는 컨트롤러즈를 써요. 네. 저는 딱 이 동작에서는 컨트롤리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네. 뭔가 선생님이 딱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햄스트링으로 네, 당기고 당기는, 이 네. 앞으로 미는 네네네. 그 느낌이 너무 잘 완전,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동작마다 스프링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는 그 스프링의 그 컨트롤과 이 그라츠에서 주는 스프링의 컨트롤이 조금 달라서 네, 암 스프링은 또 달라요. 암 스프링은 길이도 조금 그라츠가 더 길거든요. 네. 근데 세기는 컨트롤러지 암 스프링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쪽이 더 훨씬 컨트롤이 어렵고 쟤는 조금 더 컨트롤이 쉽고 그래서 일반 회원들한테는 암 스프링 할 때는 그라츠가 조금 더 잘 맞고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그 커넥션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강한 스프링으로 커넥션을 계속 그러니까 동작을 범위를 넓게 하기보다는 계속 그 스프링을 커넥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연습을 해야 그거를 회원님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럼 리포머 스프링도 좀 달라요? 네, 리포머 스프링이 이런 느낌이에요. 리포머 음. 스프링이 이런 느낌과 이제 컨트롤러지 느낌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 바퀴 때문에 약간 걸거친 느낌과 그라츠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쿠션이 달라요. 그쵸? 네. 그게 진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쿠션이 왜 달라요. 티저가 안 되던 사람도 그라츠에서는 기구가 티저가- 바뀌면 나 티저 오늘 되는데 근데 기구가 바뀐 거였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바뀐 게 아니었어.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 쿠션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바질 건데 바질이랑 그라츠랑 거의 같아요. 바질은 그라츠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차린 회사가 바질이에요. 근데 엄청 오래됐어요. 이 회사도.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근데 그 와이프 분이랑 이제 식구들이 이걸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품질은 거의 그라츠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쿠션감이 거의 같고 또는 이 매트가 그라츠 거라서 네. 이 매트의 쿠션감이 거의 리포머의 쿠션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한번 만져볼래요. 네. 아하. 폭신폭신하죠.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보는 장점과 단점은 그라츠의 매트는 푹신한 건 좋아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일반 회원님들 중에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도 허리가 좀 타이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누우셨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등을 내려놓고 캐리지를 밀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덜 좋은 점 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허리의 파트가 어디가 타이트하고 어디가 늘어나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지는 매트가 조금 더 딱딱하기 때문에 딱 누우면 뜨는 곳과 붙이는 곳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스스로도 느껴요. 내가 오른쪽 허리가 타이트하고 왼쪽 허리는 딱 붙으니까 좀 더 오른쪽 미드백을 눌러야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라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훅 들어가니까 편안하긴 한데 이제 어디에 장단점을 자기가 갖고 있는 바디의 이슈를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게 좀 더 단점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매트 같은 경우는 요 폭신한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네. 그걸 잘 느낄 수 있게 이제 리포머에서는 좀 단단한 거를 갖고 있는 얘를 써주는 거예요. 네네. 매트는 이제 저걸로도 써도 되니까 캐딜락으로 써도 되니까 얘하고 얘가 그라츠니까 이 매트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거든요. 하이 매트도. 네. 근데 이제 롤링 라이커볼 같은 자세 같은 경우는 폭신폭신한 매트가 훨씬 더 구르기가 어려워요. 네. 그쵸? 그 이유가 그라츠에서는 맥시트가 폭신폭신해야 구를 때 반동으로 구르지 않고 복부 힘으로 굴러야 돼서 오히려 더 배를 써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너무 푹신푹신하니까.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라츠에서는 롤링 라이커볼이 안 되는데 컨트롤러지에서는 롤링 라이커볼이 너무 잘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장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 거를 감안하시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구 탓을 하지 말자. 운동을 잘하면
어디서든 할 수 헤어 있다. 필라테스 기구, 모던 필라테스 기구든 뭐 컨트롤러지든 뭐든 간에 다 잘하는 거고 운동을 못하면 이 기구나 저 기구나 다 똑같으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리포머 같은 경우는 풋바에 고정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한테 소개할 때 가장 클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세이프티.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풋바에 고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버리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항상 일반 회원님한테는 풋바는 항상 미는 거, 밀기만 하는 걸로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강사가 이 풋바가 언제든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에서는 반드시 캐리지에 발을 올려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심지어 시험 볼 때 발을 안 올리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이 발로 밟는 이유가 이 풋바 들리는 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아하.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동작에서는 반드시 발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트랜지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발을 올리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페일이에요. 무조건. 뭐 그 사람이 얼만큼 잘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가 그냥 페일인 거죠. 그래서 뭐 엘리펀트 동작이라든지 네. 니스트레치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에서는 반드시 강사가 풋발을 딛고 있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꼭 신발을 신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나요? 신발을 신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 거는 이제 프레임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도 있고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발을 이렇게 부딪혀 보시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서 신발을 신는 이유는 강사여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본인 발을 보호하려고 반드시 신발을 신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도 잡아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퀀스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리포머 움직이고 매트 움직이고 캐딜락 움직이고 C파트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구를 많이 쓰는데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화를 그래서 슬리퍼를 절대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 걸로 약속을 한 거죠. 또 제일 다른 부분이 사실 스트랩. 맞아요. 제일 다른 부분이 가죽 스트랩인데요. 가죽 스트랩인데 이제 모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발 부분도 있고 손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래식 필라테스는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 부분만 있고 발 부분을 거시려면 이 뒤에 있는 스트랩을 연결해서 발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클래식 필라테스의 시퀀스에는 트랜지션이 있고 그 트랜지션이 순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까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핸들을 내리고 뒤에 가서 걸고 이런 것들도 다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 운동을 하실 때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에 이게 끝나고 몇 분에 넘어가서 50분에서 55분 동안 베이직 시스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매트 10분. 그 다음에 리포머 15분. 그 다음에 캐딜락 10분, 하이체어 10분, 엔딩 10분.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시스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 있는 동작들을 다 수행을 해낼 때 우리는 베이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또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베이직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협회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50분에서 55분 동안 A, B, C, D까지 엔딩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해야 그 선생님이 베이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 운동을 시킬 때도 처음에는 50분 동안 리포머만 가리키지만 이 구간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매트 B 파트가 나가고 더 줄어들면 C 파트가 나가고 그 다음 엔딩까지 마무리. 그러면 55분 동안 땀을 줄줄 흘리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운동이 안 된다 이런 말 가장 싫어합니다.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가장 싫어합니다.
숨이 정말 이렇게 차오를 때까지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가 필요 없을 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A, B, C, D 파트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베이직, 그 다음에 인터 파트, 어드밴스드 파트까지 가시는데 이제 동작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추가되는 동작과 어려운 동작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다는 거. 그래서 트랜지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퀀스도 익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것도 기어거든요. 요것도 기어고 컨트롤러지는 기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86이라서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는 이제 얘가 이만큼 끝까지 올라갔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세미서클이라는 동작을 할 때 네. 그라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가지 말라고 그 제한을 두거든요. 이게 네. 기구가 86이잖아요. 네. 80에는 없어요. 그라츠도 없고 컨트롤러지도 없고. 네. 근데 86은 길어서 이게 레인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해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라츠는 여기 구멍을 끼워서 하는 거고 얘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둘 다 기어바라고 부르는데 얘는 네. 뒤쪽에서 컨트롤 해주는 기어바고 얘는 앞쪽에서 쓰는 기어바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앞쪽에서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몸집이 크신 남자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 바하고 엉덩이 라인이 너무 가까울 경우 요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껴서 이렇게 레인지를 이렇게 넓게 해주는 네. 앞쪽 기어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뭐 임산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몸통이랑 다리가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기어를 끼워서 조금 더 레인지를 넓게 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헤들락은 모던 필라테스 기구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명칭도 다 아실 거예요. 레그 스프링, 롤다운 바, 그 다음에 행잉, 그 다음에 트라페즈, 푸시스루 바. 근데 모던 필라테스 기구는 요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전바, 그 다음에 암스프링이 있고 이제 매트가 그라츠하고는 푹신한 점이 다르고 또 다른 거는 컨트롤러즈는 매트가 열려요. 오! 이렇게. 진짜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저처럼 이런 선생님 것만 열리는 게 아니라 원래 열려요. 저 처음 봤어요. 아, 왜요? 네.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도 열려요.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열려요. 그래서 우와. 보관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근데 대신 이제 여기 이렇게 끈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거를 열려고 생각하면은 저는 안 쓰거든요. 아. 저는 안 쓰는데 그 끈을 안 쓴다고 해서 사실 운동을 할 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서 수납할 우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요 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요 보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스프레드 이글? 맞아요. 네. 스프레드 이글 동작할 때 발을 보호할 수 요렇게 있어서. 하잖아요. 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열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스프레드 이글 할 때는 꼭 얘를 받치고 아하. 하거나 또는 롤다운바 할 때 다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발을 붙일 때 물론 뭐 폴에다가 붙여도 상관없는데 일반인들 할 때 이렇게 옵절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요거를 가지고서는 할 때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완하거나 이럴 때 네, 사용을 네, 해주는. 네, 네. 2x4는 조금 더 요거보다 얇고 네. 반 정도 얇고 작고 얘는 조금 더 큰 보드인데 사실 이걸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클래식 기구에서 스프링이 무거운 이유는 스프링을 그러니까 이게 저항 운동이잖아요. 필라테스가. 그래서 이 스프링과 저항을 하려고 스프링을 무겁게 하는 거지 스프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다운을 할 때 스프링을 여기다 놔두고 네. 선생님만 내려가듯이 하면 서로 등척성 운동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얘에다 매달려서 네.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스프링의 무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프링이 무게가 있다는 건 실제로 코어 커넥션이 돼야지 이 스프링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어 커넥션이 되시면 이 스프링이 가볍네?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 이렇게 느끼실 때 커넥션이 됐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스프링이 무겁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모던 필라테스 기구가 스프링이 좀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하시기는 좋잖아요. 근데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벼운 거는 가볍다는 건 내가 훨씬 더 많은 컨트롤을 해서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게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리포머의 같은 경우에서 어드밴스드 레벨일 때 그날 운동을 조금 더 빡세게 조금 더 하드하게 하려고 하면 스프링 2개만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프링도 굉장히 가벼운데 가볍지만 컨트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스피드도 굉장히 많이 돼서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모던 필라테스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처음부터 무거운 스프링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들 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시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그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그것이 더 어려워지다. 더 커넥션을 잘 하기 위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스탓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네. 스탓은 그렇게 생각보다 스프링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쵸. 네,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그 대신 이제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저희는 아무리 가벼워도 스프링을 2개 쓰진 않거든요. 리포머의 경우에 아무리 이 회원님이 처음 와서 이 스프링을 못 쓴다고 해도 스프링을 2개 걸고 하진 않아요. 시작할 때 풋업은 무조건 3개에서 4개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절대 3개도 안 된다는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4개일 필요는 없다. 3개여도 괜찮다. 하지만 2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레슨을 할 때, 줌 레슨 같은 경우를 할 때 다 클래식 기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모던 필라테스 기구일 때는 빨간 거 2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빨간 거 2개, 파란 거 하나 정도까지 걸어주시는데 너무 무거우시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도 괜찮아요 라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힘으로만 민다고 하면 무릎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운동을 좋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 요 사다리 부분이 조금 다르면 다른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사다리가 여기 하나 더 있는 모던 필라테스 경우는 사다리가 하나 더 있고 얘는 이제 여기가 처음 시작이라는 거. 그 하나가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걸 네네네네.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작 중에 밑에 사다리까지 가는 동작이 없고, 네, 밑에 사다리를 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이드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렇게도 올라가잖아요. 아하. 근데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거고, 아니면 안 올라갈 바닥 거면 기준에. 여기 있기 때문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스완 동작에서도 여기서 발을 대는 거지, 밑에다 댈 거면 여기다 댈 거고, 위에다 댈 거면 여기다 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없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클래식, 이건 그라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 판을 딱 정확하게 이 네모판을 놨을 때 안 놔도 상관없는데, 네. 요렇게 여기까지 딱 고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를 맞추질 않아요. 그냥 요렇게 써요. 오, 왜요? 그게 딱 최적화된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모던을 가리켰을 때는 저도 밸런스드 바디가 기구가 있었을 때는 약간씩 움직여 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라츠를 사용하는 이제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 운동을 할 때는 네. 전혀 이거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딱 고정해서 요렇게만 쓴대요. 근데 뭐 키가 크신 남자분이든 키가 크신 여자분이든 뭐 저 정도고 저 작아도 쓰는 데는 사실 더 문제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딱 이 길이로 세팅을 한다. 네네네. 아. 여기 딱 맞춰서 요 길이로 세팅하면 끝. 하이체어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프링을 움직이지 않아요. 스프링 맨 위에 고정해서 끝.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맞추잖아요. 저 운다 체어는 맞추거든요. 운다 체어는 탑, 뭐 바트, 미들 막 이렇게 맞추는데 네. 하이 체어는 하이로만 하고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얘도 판 요 라인에 딱 맞춰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얘가 좀 더 푹신푹신하다는 거. 푹신푹신해서 조금 더 걸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있죠. 요거는 밸런스드 바디에서 나온 운다 체어예요. 클래식 운다 체어가 아니고 밸런스 바디에서 나온 운다 체어라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바질이라는 그 완전 클래식 오리지널 운다 체어고 얘는 하이 체어. 요렇게 요거는 제외하고 요렇게가 클래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그럼 선생님은 왜 운다를 굳이 두 개를 다르게 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실 때는 클래식 기구도 쓰시지만 사실 클래식 기구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나가서 다른 기구도 사용을 해보셔야지 이게 오차 범위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두 개가 다른 거는 요 라인이 달라요. 요 폭의 그러면 높이가 달라요. 잘 됐네요. 오히려 선생님이 비교를 딱 해주실 수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아무리 맨 끝에 맨 위에다가 걸어도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얘가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요 룸이 좀 더 넓어요. 네. 요 룸이 훨씬 넓고 무게는 사실 조금 더 제가 무거워요. 조금. 얘가 조금 가벼워요. 얘도 나름대로 밸런스드 바디에서 나온 운다 체어여가지고 보통은 딱 운다 체어가 옆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손잡이가 없이 나온 거라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무겁기는 해도 그래도 느끼는 거는 비슷해서 이제 티저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조금 어렵죠. 손이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룸이 넓고 그리고 조금 더 스프링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좋아서 만약에 강사 선생님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운다 체어를 많이 안 사용해 보신 분이고 한 분은 사용해 보셨다 그러면 서로 다르게 드리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 얘는요 제가 누르기 시작하면 네. 이 처음부터 이렇게 텐션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초기의 저항이 여기서부터 지금 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것도 거기서 이렇게 끝나고 하고 다시 또 조금 더 오죠. 오잖아요. 그게 이게 네. 차이가 뭐예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그게 파워하우스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복부를 끌어올려서 더 쓰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지는 보시면 그라츠는 없거든요. 컨트롤러지는 얘가 이렇게 갔다 여기가 끝나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만큼이 더 끌고 들어와야 더 되는 끌고 거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1, 2cm. 저희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 더 갈 수 있는 1, 2cm. 그 힘을 기르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약간 남기게 네. 만들어서 그 힘을 쓰라고 만든 건데 그라츠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라츠는 리포머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딱 끝나요. 근데 컨트롤러지는 그 1, 2cm를 더 잡아내게 해서 특히 엘리펀트 동작 같은 거 할 때 너무 로어백을 너무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죠. 힘은 들지만 1cm를 더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스프링이 바로 안 걸려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가 이거를 우리나라 되게 잘 만드는데 기구를 네. 클래식 기구를 못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기구처럼 구현하기가 어려운 이유. 하는 이유가 스프링이래요. 이게 스프링에 다 비밀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스프링이 이렇게 늘렸을 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다 똑같대요. 원래 스프링은 이렇게 늘리면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 왜 이 간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라츠하고 컨트롤러지를 만드는 그 비법이 프레임이 아니고 이 프레임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데 스프링을 만들 수가 없대요.
아하. 이 스프링의 비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라츠든 컨트롤러지든 일정한 간격으로 이만큼을 늘리던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간격이 1mm도 오차가 없이 다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비법이 그 조셉의 저서에 적혀 있대요.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이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질 거가 조금 더 그라치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선생님. 그래서 바질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바질만 사시고, 그라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라츠만 사시고. 이것도 진짜 취향에 따라서. 네, 바질은 거의 그라츠랑 똑같은데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한 100불, 200불 더 비싸요. 그래서 바질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바질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훨씬, 그러니까 옛날 바질은 훨씬 약간 컨트롤러지만큼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20년 된 바질 리포머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진짜 무거워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라츠보다는 무거워요. 그래서 그라츠가 깡통이라는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아주 이제 막 만드는구나.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너무 수요가 많고 한 번 구입하면 2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2년 기다려야 오거든요. 옛날에는 4개월에서 8개월이면 왔는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클래식 필라테스가 확 붐이 일으면서 너도 나도 다 그라츠 해가지고 그라츠를 사니까 이제 2년 기다려야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코스 시작할 때 주문해놓고. 네, 그래서 막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오픈해서 이제 2년 기다려서 받으려고 딱 맞췄는데 안 네. 온 거예요. 네. 센터는 오픈했는데. 근데 그라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오더를 받는데도 공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공장 순서가 있잖아요. 네. 1번이 이걸 만들면 2번이 얘를 만들고 3번이 풋바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갑자기 오늘 풋바를 만들었다가 네? 내일 이거를 하나 만들고 네? 이렇게 한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래요. 이 시스템이 없어서. 물론 수작업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쪽에서 1번을 만들면 이쪽에서 2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1번 만들었다, 6번 만들었다, 4번 만들었다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래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근데. 근데 원래 미국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체계가 없이 오. 만든대요. 그래서 저 아는 선생님은 네. 리포머가 왔어요. 배송이. 네. 스프링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시 스프링은 2달 있다 보내준대. 그러니까 그 리포머를 못 쓰는 거죠. 2달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배송이나 이런 문제가 좀 많고, 가끔은 바질에서도 막 이렇게 그 찢어져서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디 AS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소문해서 좀 AS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 선생님 주문을 해서 이게 오잖아요. 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와 선생님이 뭐 조립을 해야 되거나. 조립을 해야 되죠. 조립을 할 게 없는 게 네. 이건 이제 다 통으로 제작돼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 통으로 오면은 네. 프레임 끼고 핸들 연결하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풋바는 달려와요.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86짜리가 이 납땜이 잘못돼가지고 네. 여기는 이렇게 붙어오고 여기는 네. 이렇게 붙어온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돼가지고 네.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뗄 수도 없고. 그러면은 바꾸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바꾸는데 2달인가 3달 걸렸어요. 빨리 왔네요. 근데 다행히 컨트롤러지는 밸런스드 바디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기다려도 그쪽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AS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커넥이 되는데, 그라츠사는 중간 역할을 하는 뭐 필라테스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딱 그 기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커넥팅이나 주문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AS가 발생하면 좀 답이 없는 거죠. 다시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배송이 오면 꺼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뭐 이거 스트랩 끼고 이거가 다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설치를 해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설치를 해주는 사람 따로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선생님은 리포머 3대, 그 다음에 저보다 한두 대씩 더 있거든요. 포장 풀러주고 설치해주는데 300만 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럼 선생님은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뭔가 이사만 하고 선생님이 다시 설치를 할 거예요?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걱정돼요. 근데 얘네가 제가 바질 거를 제가 조립해봐서 아는데, 바질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러지에서 와가지고 그 해주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바질은 그냥 정말 딱 배송만 오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풀러보니까 그래도 되게 견고하게 여기랑 여기 모서리 이렇게 맞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번호를 다 붙였더라고요. 2번, 뭐 이렇게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끼리 결합할 수 있게 하는데, 혼자서는 절대 낄 수가 없어요. 남자가 둘은 있어야 돼요.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 둘하고, 이건 아니지만 다른 데 가서 설치를 해줬는데, 남자 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들어주고 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하시는 분들을 이제 수소문하면, 지금은 많이 생겨서 한 3군데 업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은 이제 인건비를 드리고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설치라고 할 거는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그냥 정말 잘 설명을 잘 해서 어렵지 않게 조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다 육각 렌즈로 조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무거워서 그렇지. 들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지. 근데 진짜 무거워요. 포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와요. 하이체어는 약간 운다 체어 하기 전에 하이체어를 먼저 하는 게 좋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운다 체어는 손잡이도 없고 백보드도 없어서 손이 없이 진짜 코어 컨트롤만으로 하체를 고정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다 체어의 가장 좋은 점은 코어 커넥션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기구라는 거. 하지만 손이 없기 때문에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전에 하이체어로 연습을 하고 운다 체어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 하이체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누가 계속 전기 고문 의자처럼 생겼다고 전기 고문 의자처럼 생기긴 했죠. 네. 근데 좋은 거는 고잉 업 프론트 같은 동작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딱 허벅지랑 발목 힘으로만 자기가 코어 컨트롤을 하지만, 얘는 무릎을 여기다 받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커넥션을 유도할 수 있고, 그 힘을 기르면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손잡이도 잡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스프링이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무거워요. 그래요. 아하. 네,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서 얘는 손이 있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붙여서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뻗는 거에 집중돼요. 얘를 밀어내고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등척성 투웨이 스트레치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 몸통 자체를 잡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최대한 사용하고 위아래로 뻗을 수 있는, 또는 뭐 두 손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얘를 뻗고 얘는 뻗고, 다리도 뻗고 팔도 뻗고, 이걸로 이렇게 하나 둘 이런 건 아니에요. 스프링을 이용해야지 스프링으로 하면 안 되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팔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동작들 같은 거 할 수 있고, 조금 더 박스를 맞출 수 있는 거, 백보드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나 프론트나 백까지도 계속 박스를 맞춰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스프링이 무겁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면은 스프링 힘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게 쉬워요, 사실. 그래서 스프링은 뻗어내는 힘을 기르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하이체어에서 되면, 이제 그거를 코디네이션으로 운다체어에서 해보시면 완전 다른 코어 커넥션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두 친구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가장 안 익숙한 게 사실 베이비 체어. 네. 얘 장점은 등하고 팔 커넥션이에요. 등하고 팔 커넥션. 근데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손재마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느 날 조셉이 이 의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의자를 보다가 이거 스프링 연결해서 이렇게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대요. 근데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면서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손재만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라 나사가 풀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셉이 이 의자를 만들게 됐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프링은 암 스프링보다는 가벼워요. 가볍고 그 다음에 등판을 완전히 되는 거가 목표고, 그래서 특히 후만 또는 전만, 그래서 척추가 많이 뜨거나 척추가 안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이 잘 바닥에 안 붙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그 되게 저처럼 책만 있는 사람들은 한쪽만 맨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그 등을 잡을 때 제일 많이 C파트로 주는 운동이기도 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버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날 너 싫어해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깨 파트에서 계속 사람들이 어깨를 뻗을 때 자꾸 전인해서 뻗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를 자꾸 자기 자리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딱 붙여서 정말 이 딱 등하고 삼두근 이런 힘으로만 운동을 시킬 때 좋고, 그다음에 앞쪽 운동할 때는 얘가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네. 당겨질 때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실 때 이 앞판이 배에 달랑말랑이에요. 그러려면 발이 자꾸 막 넘어질 것처럼 약간 뜨면서 그 햄스트링 힘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체스트 익스펜션 같은 거 할 때는 삼두근이 딱 들어오면서 어깨가 딱 열리면서 복부는 여기 달랑말랑 하면은 진짜 이 박스 코어가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운동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상체 힘이 별로 없잖아요. 어깨도 많이 약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앉아서 하기 때문에 서서 하는 것보다 좀 덜 힘들고, 그다음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부가 크신 분들한테 등 커넥션 운동을 할 때도 좋고, 그래서 좋은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아쉬워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체어도 초보들, 그러니까 베이직 파트에서는 C파트로 주지 않고요. 인터 파트 넘어가시는 회원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만 C파트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리를 나비다리처럼, 나비 자세처럼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살짝 들어서 햄스트링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등판을 완전히 뒤로 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베이직 파트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영국 선생님들은 완전히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넥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막 움직이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고, 진짜 근육을 끌어서 그 힘으로 어디를 넣고 그 힘으로 등을 연결해서 어떻게 뻗어.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뭐 새끼손가락을 하각에 연결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되어야 돼? 이런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레슨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연습을 해보던지. 그렇잖아요. 파워하우스로 움직여. 누가 모르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모르냐고. 나도 알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지. 그거를 안 알려주고 계속 파워하우스에 스쿱해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그 어디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신 강사 선생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 왜 안 알려줄까요? 그럼 제가 딱 대답 한 가지 해요. 뭐예요? 모르니까요. 아하. 사람이 아는 거를 안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 절대 저한테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딘지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었을 때
어디를 어떻게 써야 돼요라고 말을 못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파워하우스 쓰고 스쿱하고 옆구리 들어 올리는 거 다 알죠. 누구나. 근데 그게 어디냐고. 옆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번이냐고 2번이냐고 3번이냐고 4번이냐고. 약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 선생님 중에 어디 협회, 유명한 협회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울으셨대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이 느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찾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비하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찾을 거면은 그쵸. 그렇게 돈을 비싸게 맞아. 내고 왜 배우는 거야? 필라테스올로지닷컴에 들어가서 비디오 보면서 알아서 하면 되지. 모르니까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발레를 10년을 배운다고 발레리나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쵸. 교수님이 운동 제일 잘해야 해부학 교수님이 운동 제일 잘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발레도 가르칠 때 발끝은 어떻게 쓰고 발바닥은 어디에 힘을 주고 안 될 때는 어디에 힘을 줘서 어디를 끌어올려서 들어야 돼 라고 알려줘서 연습을 해야 가는 것처럼 필라테스라는 운동도 다 계속 무브 움직이세요. 움직이기만 하면 되면은 헬스클럽 가서 움직여요. 제가 막 그러거든요. 유튜브 진짜로. 보고 하면 되고. 움직이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교정도 되고 뭐 통증도 낫고 뭐 몸매도 몸매는 사실 뭐 두 번째 얘기지만 조금 더 좋아진 바디를 갖고 싶다고 하면 정확히 어디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지 그 타겟 머슬을 알려줘야 그 사람도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느껴보려고 노력하면서 해야 늘죠. 운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단시간에 되려고 하는 그거. 클래식 필라테스는 특히 더더욱 물론 모던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막 무슨 몇 주 안에 이걸 배워가지고 자꾸 막 어드밴스드는 언제 나가냐고 자꾸 그러는데 어드밴스드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베이직 파트를 얼만큼 꼼꼼하게 잘 근육을 쓰느냐가 모여야 인터가 추가되고 인터가 모여서 어드밴스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지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진짜 이 동작을 진짜 그 근육으로만 쓰고 있느냐가 포커싱이 돼야지. 왜 자꾸 막 꺾고 막 이런 동작에 집중돼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기계체조 선수들이 제일 잘하지 그쵸, 않나요? 맞잖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클래식이 자꾸 그런 부분에 꺾어지는 동작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누구는 꺾으면 잘하고 안 꺾으면 못하고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자꾸 그런 거에만 포커싱이 두게 되니까 자꾸 레벨이 높은 거에만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어드밴스 했어요. 뭐 했어요. 시켜보면 아직 베이직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힘으로 할 수 있죠. 다 아파요. 손목 나가고 팔꿈치 나가고 허리 나가고 목 나갑니다. 근데 그러려고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에 의미를 두고 내가 이 회원을 가리키든 내 몸을 만들든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운동을 할 것인가가 좀 포커싱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파트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일이고 우리가 막 무슨 의사나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몸을 선물해주는 역할을 중간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면서 막 가리키면 나중에 당장은 안 아플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자기 운동을 제발 열심히 하셔서 자기가 알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연구 선생님이 맨날 그러거든요. 끝날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오늘 배운 거, 여태까지 배운 거 회원들한테 가서 연구 대상으로 쓰지 마라. 절대로. 니네들이 100번, 1000번을 해보고 그 느낌을 알면 그때 가서 가르치라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들. 타워는 여기는 하이 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이 매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로우 매트를 써서 사용해 주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롤백바나 뭐 암스프링이나 레그 스프링은 다 캐딜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고, 타워가 좋은 점은 물론 캐딜락도 이쪽 파트에서 서서 운동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이 파트가 넓기 때문에 서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스탠딩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뭐 매달리는 거 빼고는 거의 캐딜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페디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컨트롤러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라츠하고 다른 거는 높이가 좀 높아요. 아. 그라츠 건 한 요 정도, 근데 얘는 훨씬 높은데 대신 스프링이 조금 그라츠 거보다 가벼워요. 근데 무거우면 얘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폴은 척추를 중심으로 쓰는 폴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후크를 걸어주는데, 후크는 일반인은 보통 2개를 걸어요. 2개. 하나를 걸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두 개를 거는 거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텐션이 그렇게 세지 않지만, 여기가 요렇게, 여기도 까치발로 서 있기 때문에 요 등판을 여기다 딱 놓고 까치발로 서서 여기서 이제 암 시리즈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는 당기는 힘보다는 당겼다가 놓을 때 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나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다리도 하나 들고 아라베스크도 하고, 그럴 때 이 척추 중심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 네. 이렇게 중심이 가잖아요. 네. 가지 않게 계속 이 중심을 맞추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페디폴은 인터 중급 이상일 때만 C파트로 주고, 어드밴스드 할 때는 항상 같이 C파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체스트 익스펜션 할 때도 당기는 것보다는 갈 때 얘가 밀리지 않게, 갈 때 이렇게 밀리거든요. 밀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하이 레벨은 까치발로 서서 한 다리 들기, 옆까지, 뒤까지. 그때 이제 이 중심선이 안 흔들리려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페디폴은 그래서 중심 잡는, 그 척추 중심을 잡는 운동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인터 정도 이상이시라면 페디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스탠딩 같은 경우는, 스탠딩은 이제 누워서 시작해서 앉아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동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딩은 거의 마지막에 항상. 그래서 뭐 리퍼머도 끝나고 매트도 끝나고 그 다음에 C파트의 제일 마지막에 페디폴을 항상 사용해요. 스탠딩을 처음에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력의 방향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클래식 필라테스 매트는 항상 발 부분이 있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매트만 있지 않고 발을 놓는 부분이 문박스라고 그래서, 왜 문박스냐면 움직여서 문박스예요. 다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발도 놓고 팔도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문박스예요. 그래서 요 하이 매트에는 이렇게 넓은 문박스가 있고, 로우 매트에는 이렇게 작은 문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할 때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항상 사용하고, 물론 안 사용하는 협회들도 있는데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